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정입니다. 자, 최근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순환매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0.3% 올라서 2,47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았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강화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시장이 강세였죠. 2.6%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시총상위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가 나타났고 여기에 유통과 오락, 문화, 또 음식료까지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지 앞서 미국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었거든요.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는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죠.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거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주가가 14,000원대 쭉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2월 6일이죠. 삼성중공업이 1조 5조 원의 그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동반해서 이제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사실 좀 억울한 동반 급락이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017년에 예상치를 초과한 해외 수주가 지금 이미 5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영업 흑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속할 전망입니다. 또 2012년부터 적기에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고요. 인력 풀이 지금 8,700명에서 5,500명가량으로 3,200명이 이미 감소한 상황이고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는 점이고요. 또 그 현재 그 해외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플랜트 수주에 있어서 동사에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그 EPC 업체 중에서는 그 턴키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업체라는 점이 상당히 좀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그 내년 1, 2월 달에 이제 선수금 유입이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대략 내년 초에 있을 선수금만 한 400억 정도 되고요. 또 이제 5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들어올 선수금까지 합치면 한 4,300억 정도 수준의 선수금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초부터 주가가 좀 상승 랠리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12,300원 지금 동시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뭐 12,000원 초반이면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두 분의 전문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성장성 긍정적이다 하시면 굿 팻말을 드시겠죠?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을 드실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 들을 텐데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웹젠입니다. 웹젠의 주가가 어제 20%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냈는데요. 새로운 모바일 게임 출시를 앞두고 급등세를 나타낸 거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게임주 웹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먼저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은 웹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어떤 주가 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흥행 여부를 봤을 때는 주가가 어제 단기간에 20%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간으로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또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인기를 얻으면 쉽게 그 인기가 죽지는 않듯이 일단 게임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심한 편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지금 이제 인기가 중국에서 얻은 만큼 그 추세가 조금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퍼블리싱 업체가 텐센트라는 점에서 또 중국의 어떤 가장 큰 게임 업체 중에 하나고 영향이 가장 큰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웹젠의 그 게임을 이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유저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급등은 했지만 좀 단기간으로는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저는 긍정 의견 드렸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 단기간으로는 급등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웹젠 긍정적인 의견 주신 거고요. 이번에 부정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웹젠이 아크로드 어웨이크라는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기대감에 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운로드 수라든지 좀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례로는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테라 M의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좀 주가가 상승하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실질적으로 테라 M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차트를 좀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고 원래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나는 좀 차트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었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어제 점 상한가 기록한 종목 암니스 볼 텐데 통신 장비 업체 암니스가 폴루스 바이오팜으로 사명을 바꾸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암니스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이지훈 팀장께서 주신 거죠? 되겠습니다. 예. 암니스는 3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가 폴루스홀딩스로 변경되면서 29.87%가 오르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유상증자와 함께 이번에 4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까지 발행함으로써 총 72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니스라는 종목 자체가 제약 바이오주가 아닙니다. 원래 전기 전자주로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제약 바이오주로서 좀 더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인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산업 흐름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면 일정 수준까지는 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 파이를 얼마나 획득할 것인가가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슈 현재 지금 팩트만 두고 보자라면 이런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펜말을 들었습니다. 예, 12월 12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고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강세였는데요. 오늘 국내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습니다. 저희 출발 진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유가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나란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0.4%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강세 출발이고요. SK하이닉스 0.25% 오른 78,900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에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목표를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약재였고 5% 주가 급락이 있었던 현대차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더 밀리면서 지금 주가는 15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포스코가 어제 종가 수준 또 네이버의 주가는 0.6% 상승입니다.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는데 삼성생명이 어제 2%대 강세였죠. 오늘은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KB금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출발하고 있고 신한지주도 0.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좀 약세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이고요. 0.03% 하락한 2,470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오름세고요. 어제보다 0.4% 상승한 767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는 신라젠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시총 1위, 2위 종목이 나란히 강세 출발이 됩니다. 셀트리온이 1%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8% 이상의 급등세였죠. 오늘도 3% 이상 오름세 출발되고 있습니다. CJ ENM, 티슈진, 로엔, 또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펄어비스까지 모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로메드와 펄어비스의 주가가 1%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 먼저 두 분께서 들고 오신 종목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 있으세요. 리뷰를 좀 듣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11월 21일에 주셨던 다나와입니다. 지금 17%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지훈 팀장의 종목도 있으세요. 11월 2일에 주셨던 추천주 후성이 11%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다나와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다나와의 경우는 우선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가격 비교, IT의 전자제품 시장의 가격 비교 사이트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PC 중심의 어떤 이제 플랫폼 시장에서 벗어나서 일단 모바일 플랫폼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다나와 컴퓨터라는 또 그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중소기업 정책과 맞물리면서 다나와 컴퓨터가 각 그 대부분의 어떤 중소기업에 PC를 공급하는 그런 정책 수혜에 힘입어서 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차트로만 보셔도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IT의 어떤 그런 버블에 힘입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다 각종 다양한 IT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때문에 다나와에 대한 어떤 검색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여행 비교 사이트 추가를 통해서 그 여행 추가 사업이 좀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다나와의 어떤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대감과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셨다가 타이밍 왔을 때 다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나와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번에 후성 리뷰 들어볼까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에도 편성돼 있어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좀 불산을 자체 양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 1분기에는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2분기에는 반도체 소재 대규모 증설까지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인 원익 모멘텀이 좀 확보된 현 시점에서는 올해 주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좀 계속 치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해보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12,000원 선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해 주시는 전략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후성은 오늘도 추천주로 들고 오셨다 하셨으니까 잠시 뒤에 구체적인 의견 또 듣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볼 거고요.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12종목 알려주시죠. 네, 10번째, 일단 네오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타이밍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보시면 또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약 2% 정도 올랐는데 거래량이 예전에 언제냐면 11월 15일에 4%대 상승과 거의 비견한 그런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네오팜을 신규로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4분기 이제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네오팜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토팜, 리얼베리어 상품들 그리고 제로이드 관련된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최대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큰 변수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킹킹그룹과 함께 아토팜 유통에 따른 중국 진출 본격화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네오팜이 이제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도 물량을 언제 공급하느냐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보고 향후의 어떤 실적 추이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의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는 4만원 수준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제품군들이 아주 꾸준히 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향후 중국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오팜을 화장품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추가 매수 하시거나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포트를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X에 대한 어떤 최대 수혜주가 이제 한국 부품 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최대 수혜주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카메라가 있죠. 전면, 후면 카메라 그리고 애플이 최초로 채택한 페이스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도 역시 이제 LG이노텍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또 OLED를 깔기 전에 연성 FPCB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X가 조금 부품 불량 사태, 그런 사태 벌어지면서 인터플렉스 하한과 함께 아이폰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럴 때 하나의 기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가격대가 기술적 분석만 보더라도 박스권 거의 하단 지지 상황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5만 5천원부터 매수를 들어가시고 20만원을 목표가로 할 거고요. 14만 5천원 부근을 이제 손절가로 잡을 겁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는 아이폰 X 3D 센싱에 대한 공급 확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과도한 하락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 공급 확대로 인해서 4분기 최대 이익 경신이 일단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아이폰 X가 지금 현재 조금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폰에 대한 브랜드와 그리고 소비자층이 탄탄한 만큼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아이폰 X의 가격을 $650로 좀 내린다는 그런 기사도 났었죠. 가격도 좀 경쟁력이 있어질 만큼 그에 따른 수요도 계속 높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넥신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다시 이제 좀 달릴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동안 빠진 이유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내년 1월로 미루어지면서 코스닥이 좀 조정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부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바이오주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GXH910 이 이제 10월 말 소환자 투여가 모두 완료된 점으로 고려를 했을 때 임상 이상이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임상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 중에서는 좀 약간 신뢰할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루킨이라고 해서 혁신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라젠이라든지 또 뭐 있죠? 하나 더 있는 에이티젠? 죄송합니다.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여튼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혁신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바이오 시장에 훈풍을 돌고 있는데, 역시 제넥신도 역시 하이루킨에 대한 혁신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이 파이프라인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궁경부암 DNA 백신 GX1882도 역시 현재 유럽에서 임상 이상 수행 중이고요. 올해 말 완료가 될 조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주목하셔서 제넥신의 가치를 산정을 하면 증권가 대부분은 한 8만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55,900원 매수하시고 8만원의 1차 매도가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여기 어제 가격인 52,000원인데 이 부분이 아래로 빠지는 구간인 5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전기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역시 다 간단하게 보면 17년도에 캐파 증설에 따른 증설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NCA를 생산하는데, NCA는 전동 공구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이슨이라든지 여러 청소기, 전동기구들이 이제 상단 모터에 달면 상단 모터 방식의 그런 전동 공구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NC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도 에코프로의 NCA 소재가 공급이 될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를 4만원, 그리고 손절가를 32,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일단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화입니다. 설명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현재 존재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케미칼, 그리고 방산, 이런 업종의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조금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용으로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수하셔서 향후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큰 수익이 날 거라 보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는데요. 송동현 하면 네오팜이 떠오르시죠. 지금 다시 매수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셨고, 오늘 종목 상담 요청도 들어와 있는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지훈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10위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이제 주가 하락 등을 원인으로 고점 대비 10%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 전환 신호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 집중해 보시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실적까지 지켜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4분기에 탄탄한 광고 매출에 대한 성장, 그리고 내년 배틀그라운드의 수익 반영과 신작 게임 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프렌즈와 대리운전 서비스의 성수기 시즌 진입,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영역의 경우 올해 이제 4분기 성수기 진입과 함께 통합 광고 플랫폼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국내 퍼블리싱을 통해 내년부터 좀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대리운전 서비스 역시 4분기 성수기 진입과 동시에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 카카오를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빠졌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18만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 종목입니다. 9위 종목은 제가 아까 수익률 자랑에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사의 이제 매출 비중은 에어컨, 냉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순으로 에어컨, 냉매의 경우 독과점 시장으로 불상 가격 상승을 판가의 전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올해 하반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냉매 매출이 좀 감소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분기에는 2차전지 부문 그리고 2분기에는 반도체 소재 대규모 증설이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어닝 모멘텀을 좀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SK 머티리얼즈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과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주가 리레이팅 스토리가 내년에 후성에게도 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주력 사업인 냉매, 2차전지, 반도체 소재 모두 내년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현 상황에서는 올해 주가 상승에서 좀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는 계속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위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현재 쇼박스는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중심의 플랫폼 환경에 적응 중인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툰과 소설 등 이종 IP 기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새로운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쇼박스의 경우 현재 웹툰 제작사 및 인터넷 기업을 통해 IP를 확보하고 있어 다채널 유통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요인들로서는 인도네시아의 지금 이제 할리데이인 발리 그리고 미국 제작사 할리우드 제작사와 블루마우스와 공동 제작하게 될 영화 더 위도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 수출 역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미디어 그룹인 화이브라더스와의 공동 투자를 통해 내년 중국 시장에서의 추가 작품 개봉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극장 관객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극장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감익에 대한 부담감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쇼박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수출에 대해서 약간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내 알리바바와 같은 대기업의 영화 콘텐츠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 내 로컬 영화 콘텐츠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외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어 쇼박스의 중국 수출에 대한 브레이크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같이 좀 유의해 보면서 매수가는 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은 현재 이제 국내 건설사의 주가는 현재 많이 좀 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섹터에 비하면은 더욱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성장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재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건설업은 해외 수주를 통하지 않고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에서 헤어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수주 실적과 건설업체 주가가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2018년도에는 시장에서 금과 옥조처럼 따르는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주택 시장 호황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건설주를 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타 건설사와는 좀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자체 유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부분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따라서 건설사 손익이 직접적인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다른 건설사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건설주 흐름을 좀 같이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산업 역시 건설주로서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의 4분기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부문과 유화 부문 양쪽에서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이익 안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택 관련 17조의 수주 잔고가 발생할 이익 증가 역시 올해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은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리고 1차 목표가에는 10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 테스입니다.
반도체 및 OLED 공정장비 공급사 테스인데요. 요새 반도체주가 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반도체주만 3종목을 선정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최근 반도체주가 지나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반도체주의 하락은 좀 지나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테스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테스는 이제 전공정 장비 공급사 대비 3D 랜드 장비 매출이 50% 이상 높기 때문에 양대 고객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D램 시설 투자가 전개된다면 오히려 불리할 거라는 오해를 사고 있지만, 하지만 테스는 화성 D램 신규 생산 라인 전공정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3분기 매출 중에서도 D램 장비 매출이 30%를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대 고객사가 내년 D램 시설 투자를 전년 대비 축소할 수도 없고 적어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라면 D램 파트에서도 테스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스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액은 4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 팀장께서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골라 오셨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3종목이 다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후성과 테스가 공개가 됐고 남은 한 종목은 5위부터 1위에 담겨 있겠죠. 잠시 뒤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지금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0896님께서 송동현 팀장님의 12종목 네오팜을 문의하셨어요. 37,000원에 20% 들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보셨고, 앞서 송 팀장님께서 지금 매수 다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분께서는 홀딩 가능하겠네요? 네. 예. 우선은 37,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조금 800원 정도가 이득인데요. 어제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어제 터진 걸 보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지금부터 쭉 계속 이제 홀딩하는 전략을 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한 5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인트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단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국내의 어떤 제품군의 어떤 성장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화장품의 어떤 특성상 4분기가 성수기에 진입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에 관련돼서도 중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다른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것이라 보는데, 어제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팜을 지금 시점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오팜 잘 샀다. 목표가 5만 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이번에 또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9106님께서 AD 칩스를 문의하셨는데 비중이 100%세요. 2,280원이 매수 단가시고 향후 추세가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거든요. 이준 팀장님. 네, 이제 AD 칩사의 주식을 2,28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포트 비중이 100%라는 점 자체가 좀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고 판단이 되니 좀 비중은 당연히 줄여 나가시면서 리스크 해지를 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칩사는 자율주행 웨어러블 등 사물 인터넷 두뇌 역할을 하는 MCU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0월 16일에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호재성 재료가 없는 걸로 보아 단순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특별한 이슈나 영업 실적이 없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조정 단계에 머무르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 한 2개월 정도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한번 쭉 빠지면서 다시 좀 조정 단계에 들어서서 별다른 주가 이슈도 없고 거래량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해당 주식이 재료로 인해 올라간다라면 매수하셨던 금액에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좀 손절해 나가시는 거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까지 해봤고요. 지금 시각이 9시 2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포착주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은 바로투자증권으로 가볼 거고요. 윤정식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 항공사입니다.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작년은 한 21%, 올해 3분기까지 한 16% 정도로 이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여객수는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큰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드 관련한 이런 규제들이 나오면서 피해가 가장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개선에 대한 수혜 역시도 여타 항공사들을 훨씬 뛰어넘는 가장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은 한 1분기 후반 혹은 2분기 정도까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2018년도 예상 PBR은 0.8배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소폭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현재 가격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5,2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들어봤고요. 아시아나항공 투자 관점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요. 이번에 송동현 팀장님의 5위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제 5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포트를 좀 변경을 좀 해왔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을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은 주가가 사실 제가 3,000원대부터 봐왔지만 일단은 다른 이제 추천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자, 어제부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조정세로 갈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서 나가는 시점이 포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시점으로부터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국 쪽 광섬유,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기차 코발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처럼 광섬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증하면서 광섬유 가격이 중국 측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5G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무선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5G를 주파수를 선정하기 시작했고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주가가 이제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은 중국도 특징이 못하는 건 안 해요. 잘하는 것부터 바로 하거든요. 근데 5G 투자가 그렇습니다. 중국 2성, 3성은 여전히 4G가 많지만 어쨌든 1성은 이제 2성, 3성은 4G, 1성은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통신을 하려면 광 케이블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그동안 물론 중국에서도 유명한 광 케이블 회사들이 많지만 이제 한중 사드 해빙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대한광통신이 중국 쪽으로 광 케이블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3분기 영업이 또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구조적인 매출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을 지금 시점이라도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오늘도 바로 1.41%가 올랐거든요. 네. 좀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 시점 목표가는 일단 8,000원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KMW입니다. 역시 KMW도 5G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오늘 5.58% 굉장히 주가가 강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KMW를 적립식 투자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잘 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벌고 계셨을 거고 그렇게 안 됐을 분들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다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게 11월 20일, 19일 정도에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 조정기가 굉장히 짧은데 주가가 빠르게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6%대 벌써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조금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도 평창올림픽 5G 시범 실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를 깔려면 이제 소형 무선 단말 통신기가 필요한데 그걸 곳곳에 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볍고 소재가 가볍고 또 크기가 소형인 그런 단말기를 KMW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조금 인정을 많이 받는 분위기고요.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RFC 통신 단말기가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올해 턴어라운드 내년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 매수가를 23,000원 들고 왔는데 너무 올라서 일단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에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 주가를 한 36,000원 정도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2만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자, 웅진에너지도 지금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면 타점 자체가 굉장히 현재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시점은 12월 8일이었어요. 12월 8일 날 거래량이 갑자기 또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도 급증하죠.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우상향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폴리실리콘 단결정이 부분이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단결정과 다결정은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단결정 업체들이 조금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다결정은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결정 업체로만 봤을 때 중국도 여러 업체들이 많지만 웅진에너지도 세계 4위 업체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을 펼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또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200%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9,300원에서 사시고, 목표 주가는 12,000원 1차로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저도 반도체 주식을 우선은 대형주 2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조정이 받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기술주들이 다 반등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떨어지고 있냐? 바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때문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어떤 그 옵션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또 기관은 상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지금 수급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14일 이후가 되면 정상적인 방향을 가질 거라 보는데, 지금의 어떤 하방 상황은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고 수급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부터 다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IT라는 뉴스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지금 경기 민감주가 사실 좋을 뻔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기 민감주가 확 죽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거시적 분석을 예를 들면, 현재 미국 고용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 임금 증가율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성장 국면이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급격하게 성장주로 수급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포트를 IT주, 아까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를 다시 한번 꾸리셔야 될 타이밍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라 보이기 때문에 17년도만큼은 성장세가 크진 않을 겁니다만 어떤 이익의 견조함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현재 이익 대비 저평가된 상황, 거의 금융위기 전 수준의 실적 대비의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들어가시고요. 디램 메모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고용량 메모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SK하이닉스는 4분기 최대 이익 경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지금 잡으시고 목표가를 10만원, 1차 목표가 10만원이고 손절가를 지금 7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포인트입니다. 같은 포인트고요. 세계 1위의 디램 반도체 회사이고, 그리고 3D 낸드 플래시도 이제 세계 1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디램이라든지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량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좋은데,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큰 사상 최대의 경신을 했기 때문에 향후 1, 2년 동안은 반도체 호황 국면에 다시 진입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 부분도 좋고, 그리고 OLED 부분도 조금 약간 말은 많지만 어쨌든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의 견조함은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향후 1년 정도 보시고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5G 투자 확대 수혜주도 두 종목이나 있었고,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도 좋을 거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살 시기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2위, 1위 종목에 선정이 됐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제 이지훈 팀장님 종목 보겠습니다. 5위부터 지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5위 종목은 DY파워입니다. 2017년도 건설장비 관련주는 이보다 좀 더 좋을 수 없었던 한 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역대 최대인 전년 대비 100%가 성장하였고, 국내 주요 건설장비 업체의 주가 역시 평균적으로 53%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흥국도 회복세를 보이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 대부분이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던 한 해였었습니다. 굴삭기는 건설 장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단일 국가로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굴삭기는 건설 장비 시장의 동향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표에 따르면 올해 판매량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벌써 10만 대가 넘어가면서 전년 대비 10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Y파워는 3분기까지 누적 연결 실적은 영업이익 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중국 법인은 작년 구조조정 이후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여 성장을 견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DY파워는 건설 장비용 유압 실린더만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의 모든 탑티어 건설 장비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에 가장 순수하게 수혜를 받는 업체로서 올해 굴삭기 시장이 역대 최대 성장폭을 보여줬지만 몇 년간의 침체를 감안을 해본다라면 회복세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최근 단기적인 수급으로 인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이는 당사의 실적과는 무관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성장률을 감안해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재 좀 더 떨어진 주가에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며, 목표가는 2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각 기업의 4분기 실적과 핵심 이슈들, 그러니까 각각 기업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는 2018년도의 소식에는 2018년도 소식에 오히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 기세는 2분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램의 미세 공정 전환 속도가 과거 대비 느려져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전 세계 낸드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국내 장비 업체 중 가장 다각화된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DRAM, 3D 낸드, 그리고 시스템 LSI, 그리고 디스플레이 영역은 LCD와 OLED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DRAM의 가격 상승 및 낸드 공급의 제한적 증가 가능성은 원익 IPS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내년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 비용은 예상보다 빠르고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디램과 시스템 LSI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방산업 센티먼트 악화와 차익 실현 수급에 따른 주가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 개선 가시성이 오히려 명확하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현 시점 대비 비중을 확대하라는 이유에서 오늘 다시 포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OCI입니다. OCI는 올해 태양광 업종은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에 좀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좀 이어왔었던 한 해였었습니다.
내년 폴리실리콘 수급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44만 6천 톤, 그리고 공급이 43만 9천 톤으로 수요가 우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 폴리실리콘 증설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초기 가동률 상승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급 증가량은 3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수요 강세가 이어진다라면 내년 폴리실리콘의 가격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OCI의 연결 실적 매출액이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2,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 120%가 증가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OCI가 인수한 도쿠야마의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과 폴리우레탄 원료 기초 소재인 TDI 가격 급등에 따른 실적 급증이 올해 실적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방금 말씀드렸던 TDI 가격이 진정되고 미국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인 알라모 프로젝트 매각을 완료하면서 감익이 좀 예상되고 있지만 폴리실리콘의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지속하여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목표가 15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해 주시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제 역시 약간 좀 특징주로서도 좀 편성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해당 종목은 제가 최초에 상장 직후에 포트에 좀 담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포트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트에 넣게 된 이유는 내일 모레 14일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는 없었지만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눈치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를 대표하는 제작사들의 중국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오히려 지금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수출이 좀 본격화된다라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내년 영업이익은 중국 수익까지 같이 인식되면서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좀 제작, PPL, 유통 전반에 걸친 매출액에 대해서 외양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초에 추천드렸을 때는 상장가 5만 5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모멘텀을 좀 감안해 본다면 현재 가격에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단기적인 단기텀으로 좀 1차 목표가액을 6만 9천 원 정도로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버 1이 남았네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 역시 이제 코스맥스. 이제 코스맥스 역시 이제 내일 모레 있을 한중 관계 개선에 이제 좀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3분기 코스맥스의 미국 지사인 코스맥스 USA는 좀 2분기 2월 되었던 매출도 같이 발생하고 신규 고객 증가로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 그리고 원가 절감 등의 비용 절감으로 좀 손실폭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코스맥스는 화장품의 이제 최대 시장이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난달 미국 화장품 대조사인 이제 누월드와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누월드와의 총 거래선은 약 40여 개 브랜드로서 기존 이제 코스맥스 USA와는 좀 중복되지 않는 신규 고객사 확보가 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코스맥스 USA는 시장 기대보다 이익 개선이 좀 더딘 점을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누월드 인수를 통해서 미주 시장에서의 외형 확대는 좀 확실해짐으로써 수익성 개선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신공장의 본격화에 따른 인건비 및 이제 향후 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의 기반 투자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오히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비는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국내 고객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맥스 코리아는 좀 두 자릿수의 성장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매출 역시 30%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주며 꾸준한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와는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좀 업종 내에서는 가장 큰 폭의 이익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위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제가 최초 추천드렸을 때는 12만 1,000원이었고요. 현재 가격도 역시 충분히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며 네. 목표가는 14만 1,000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화장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이 참 많으신데요. 두 분 모두 포트에 또 화장품주가 한 종목씩 담겨 있었습니다.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전 이번에 종목 상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2978님께서 주신 종목부터 좀 봐드릴게요. NSN을 4,100원에 50%를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적으시면서 추가 매수해서 엉망이 됐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전일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라고 적으셨습니다. 송동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NSN은 NSN 사실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은 그런 요즘에 그런 대포폰으로 문자 서비스가 많이 오죠. 뭐 이 종목 얼마 올라갑니다. 뭐 이랬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사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단기적인 수급 변동을 노리고 그랬던 종목이라서 사실 가치가 굉장히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추매를 하셨다는 것은 좀 위험한 선택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이 4,100원 추매해서 자 4,100원인데요. 우선은 다시 한번 세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2월 4일 날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죠. 이건 세력 이탈했다는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 들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실 거면 시간이 꽤 오래 더 지나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자, 전환사채라는 것은 그렇죠. 이 회사가 투자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는데 전환사채는 사채로 물론 일단은 채권으로 돈을 빌려서 받고 그 돈을 받으면 회사에서 이자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회복하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전환사채인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자체가 우선 수급적으로 추가적인 공급량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돈이 없다.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악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좀 지금이라도 저는 정리하고 좋은 종목에 추천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홀딩 하실 거면 시간이 꽤 오래 지나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종 선택은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거겠죠. 저희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종목 상담 하나 진행해 볼게요. 한국 화장품 사셨네요. 19,700원에 비중 26%이고요.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8699님께서 주셨는데 이준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이제 뭐 최근 화장품주는 이제 사드 관계 완화와 함께 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날 좀 거래량이 같이 동반되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이유는 당연히 뭐 한중 관계 갈등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뭐 추세 성장으로는 이제 기대감들에 의한 주가 성장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추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중국 수출을 통한 매출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즉 이제 올해 4분기와 1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크게 뭐 가격적인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실적 보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국내장 분위기는 일단은 좀 횡보장세인 듯 보입니다. 코스피는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 이벤트들이 좀 있죠.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가요? 송동현 팀장님. 전략을 짜시려면은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굉장히 큰 수급의 변동성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목요일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 매도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쉽게 다른 국가들은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국가가 눌리는 이유가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고요. 14일 이후에는 또 미국 금리 인상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코스피가 좀 억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집니다.
것이고, 하지만 그게 24일이 해소가 되면 또 글로벌 증시 동조화 현상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제일 시가총액이 크죠. 근데 이제 가치주이면서 또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포트에 편입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위주의 좀 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주는 에너지 화학주를 한두 개 정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내년도를 보고 내년도의 유가 상승을 보고 에너지 화학주를 진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포트를 한 10개 정도 꾸리신다고 한다면 IT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 IT 소재, IT 소재라 하면 또 뭐 그 SK 머티리얼즈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화장품 등등 이런 성장 포트, 5G 업종, 이런 성장 포트 중심으로 18년도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지훈 팀장께도 투자 전략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뭐 오늘 내일 중으로 FOMC 회의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100%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뭐 사실상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쩌면 되게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정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일 모레 이제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제 연말 배당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제 연말 배당 투자를 좀 겨냥하고 있는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 투자를 향한 수급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만기일 이후에 좀 전통적으로 이제 있었던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에 좀 단기적인 투자 종목을 좀 발굴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추천주를 10종목씩 드렸습니다. 1위 종목이 삼성전자, 코스맥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24% 어제 종가보다 하락, 코스닥은 0.28% 상승하면서 7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짜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